안녕하세요. 천재봉입니다. 경매명도 백문백답 이 책이 출간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구매해 주신 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책의 저자인 천자봉이 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실전 사례 등을 포함하여 유튜브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목차 1에 나와 있는 공유자 우수 매수를 여러 차례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책이 있다면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저도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 1, 공유자 우수 매수를 여러 차례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 여러 차례 할 수 없습니다. 책이 나올 때는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법이 규정도 안 돼 있었고 물권 명세서상에도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찰자들이 많이 혼동하였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었고 또는 한 번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한 번일 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한 번밖에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공유자 우수 매수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공유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는 다 아는 것이고 공유자는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80명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매 입찰 법정에서 80명 정도가 공동으로 들어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부 지분권자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책으로 가겠습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의 취지부터 알아보죠. 공유 지분은 가족, 지인, 공동 투자 등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공유 지분은 이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족들, 즉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녀들, 여러 자녀분들이 몇 분의 몇 분의 몇 이렇게 지분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친구 또는 경매 학원에서 알았던 사람들끼리 공동 투자로 해서 그 물건을 사면서 서로의 지분,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런 지분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공유자 지분권자라 하는 거지요.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나 지금은 경매 법정에서 아주 흔한 일입니다. 왜냐? 대출이 좀 힘들지요. 물건을 살려니 대금 납부하기가 조금 버거우니까 서로 아는 사람끼리 공동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가 우리는 공유자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공유 지분 중 일부가 매각되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것보다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유물 소유 관리에 타당한 원리다. 사회생활에 이게 더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세 사람이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지분이 경매가 나왔다면 경매가 나오지 않는 다른 지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공유물 및 관리에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수 매수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공유자에는 우수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유자 우수 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지분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공유자가 자기가 사겠다고 이렇게 법원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는 매각물권 명세서상에 공유자 우수 매수를 신고하였다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일 입찰 법정에서 입찰하기 전에 게시판에 공유자가 우수 매수한다는 것을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입찰 법정에서 진행하기 전에 마이크로 무슨 사건은 공유자 우수 매수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수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입찰하고 싶어도 공유자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입찰 하나만 합니다. 공유자가 사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 명세서상에 그런 말이 있다면은 정보지를 보다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보다가 있다면은 굳이 경매법정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자가 산다는데 굳이 내가 가서 살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공유자가 되는데 괜히 뭐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막 그런 경우가 대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공유자가 산다 해놓고 그날 입찰 법정에서 아무도 입찰자가 안 들어오면 공유자는 안 사요. 입찰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이 사건의 공유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증금을 제출하시고 뭐 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유찰이 됩니다. 유찰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20% 30% 다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다운된 가격으로 다음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공유자 산다 해놓고 또 안 나옵니다. 이런 악용 사례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유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 즉 다음에는 기회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 가격에 사지 않으면 입찰자가 있으면 입찰자가 사는 것이고 입찰자가 없으면 그 가격에 공유자가 사라는 겁니다. 왜? 공유자가 산다고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살 경우에는 유찰이 되고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는 공유자 우수매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즉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물권 맹세서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권 맹세상의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이렇게 딱 기재를 하는 것. 그래서 공유자 우수매수 신고는 1회에 한한다. 즉 한 번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이 최근에 경매했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최근에 경매했던 사건입니다.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 아파트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십시오. 건물 지분, 토지 지분으로 되어 있지요. 지분이지요. 지분이니까 지분 경매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매가 나오지 않는 지분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공유자고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물권 명세서 보니까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분 매각으로 되어 있지요. 공유자 우수매수는 1회에 한한다. 그리고 이 공유자는 6월 28일 날 공유자 우수매수 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28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입찰 기일 날짜를 보겠습니다. 6월 28일 날 공유자 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달에 경매 1차가 시작됩니다. 12억 5,500에 시작됩니다. 유찰되었습니다. 입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유자는 자기가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날 이 가격에 사야 됩니다. 이 가격에 안 사니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월 달에 10억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공유자 우수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던 이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겠지요. 여러 번 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이분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입찰하기 전에 공유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아마 당황했는데 그때 방법은 입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입찰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날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천만다행히 그날 자기 혼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보다 조금만 더 높게 적었어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자기는 이 집을 우선권을 못하고 그냥 산 사람에게 지로로 줘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되겠지요. 미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 아파트입니다. 목동 아파트는 아주 위험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낙찰자가 없으면 그냥 돌아갔으면 또 유찰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8억대 시작할 때 그때 입찰자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그 가격에 자기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매 법정입니다. 공유자 우수매수는 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 우수매수, 즉 공유자들은 서면으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공유자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보통 경우에 그날 경매 진행하는 날 이 사건이 팔렸나 안 팔렸나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시면 됩니다. 금일 입찰 봉투가 제출된 사건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날 입찰 봉투가 제출했다는 것은 팔렸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먼저 불러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사건번호 쭉 부릅니다. 그날 입찰 사건 중에서 봉투가 들어왔던 사건 자 불러드립니다.
2024경 15,000, 16,000, 18,000 뭐 이런 식으로 불러드리겠죠. 그때 내 사건, 공유자 이 사건의 사건 번호가 부르나 안 부르나 보십시오. 만약에 불렀다면은 누가 이거를 사겠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앞에 탁 앉아 있다가 그 사건이 나올 때, 부를 때 바로 나가서 공유자 우수매수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만약에 사건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입찰 봉투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사건 진행할 때 내 사건을 부르지 않으면은 유찰이니까 그때 돌아가면 됩니다. 조용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기일에 20% 다운 또는 30% 다운된 금액으로 시작할 때 그때도 똑같은 행동으로 앉아 있다가 팔겠다 하면 그때 그 가격에 내가 사겠다고 하고 나오면 됩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권자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보다는 여기 현장에서 상을 보고 판단하라. 그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만약에 이분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물권 명세서에 이런 말이 없겠지요. 그리고 당일날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팔렸나 안 팔렸나 보면서 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날 안 팔렸구나, 유찰. 자, 이날 자기 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날도 본인이 굳이 입찰을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안 했으면 20% 다운했겠죠. 그러면 8억 정도가 떨어졌겠죠. 그리고 대충 4월 초쯤 되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 한 3월 말쯤 되면 진행하겠네요. 그때 또 나서는 겁니다. 법정 앞에서. 그리고 서가 있어. 아마 그때는 8억이니까 아마 사람들이 붙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격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9억 9천 얼마 했다면 그때 저 공유자입니다.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하면은 되는 겁니다. 지금 다행히 이분이 샀으니까 입찰해가지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유자 웃으면서 여러 채 할 수 있나요에서 제가 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약간 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가에 낙찰받을 생각에 우수매수를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경험한 실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